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강에 이어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꼭 수능철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묵자 사상이 민주성을 품고 있는 사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위인은 묵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백성위인은 백성을 주인으로 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이 주인이라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인민주권론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 사상의 바탕에는 천하무이라는 천하에 남이 없다, 즉 세상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백성위라는 글은 묵자 상동 하편에 나오고 천하무인은 묵자 대치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묵자 사상의 민주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천하무인과 백성위는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아니기에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은 각각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묵자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시대의 혁명 같은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계승한다고 했던 맹자는 유가의 위기를 감지하고 묵자를 맹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자는 부모도 모르는 금수와 같은 존재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묵자의 부모와 자식도 사회적으로는 평등하다는 말을 묵자의 자식과 부모도 사회적으로는 평등하다는 말을 유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 민주사회와 같이 부모나 자식이 선거에서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고 했다면 당시 유가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묵자 사상의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는 겸해교리는 즉 서로 동등한 가운데 사랑하고 아끼며 여유 있으면 서로 돕고 살자는 묵자의 주장을 계급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유가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겠죠. 서로 동등한 가운데 아끼고 사랑하며 여유 있으면 서로 돕자는 이런 묵자의 평등론을 당시 유가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묵자 사상의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자는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보다도 2500년 전 2000년에서 2500년 정도 앞서서 인민주권설과 천자선출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유교의 성세로 묵자의 뛰어난 사상이 매몰되어 빛을 보지 못하다가 청나라가 망할 무렵에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묵자 철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연구되었다 하더라도 묵자란 책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해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 철학은 이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유익한 말씀들이 논어에나 공자의 말씀 어록 중에 많이 있지만 공자의 철학은 민주시대에 맞지 않은 철저한 계급 신분사회에 어울리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의 바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자는 전혀 다릅니다. 철저히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하늘의 뜻인 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겸해교리, 즉 서로 평등한 사람들끼리 아끼고 사랑하면서 여유 있으면 나누어주는 편안한 함께 잘 사는 공동사회, 대동사회를 이루자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면
현대 민주사회의 민주론을 말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중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사회, 바로 묵자가 말하는 안생생한 대동사회입니다. 묵자는 평등 공동체를 지향한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화는 우리 헌법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글을 풀어보면 민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공화국은 다 함께 평등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천하무인은 천하 만민이 모두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동포라는 뜻으로 공동체 사회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묵자 사성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백성위인에서도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묵자 철학이 아무런 시대적 배경 없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의 생부라는 여부리가 여시 춘추라는 책을 편찬할 당시에도 인민들이 천하의 주인이라는 인민주권론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대였고, 이 시기는 대동사회, 대동사상, 즉 상동과 겸해를 주장하는 묵가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묵자는 지위나 신분에 부여됨이 없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신분이 이동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고정된 신분 제도가 아닌 능력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민이 주권자라는 의식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부리는 이러한 책을 편찬 뒤에 진시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묵자는 인민 개개인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평등한 존재로서 천하의 주인임을 밝히고, 이러한 사상의 바탕에 대해서 정사를 펴야 백성들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묵자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인민들의 안생생한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게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이로운 사회는 백성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민이 주인이라는 인민주권론입니다. 묵자가 이와 같은 철학을 설파하는 이유는 각자위심, 서로 자기만을 이해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가치 기준을 겸해교류를 통일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역할에 따라 서로 협동하는 상동체제를 꿈꿨으며, 치자나 빛이나 상관없이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검소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서 서로 차별 없이 사랑을 돕는 대동사회를 이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전쟁이 없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누구나 기회를 실현할 수 있고, 서로 더불어 이익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겸해교류가 실현되는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토록 겸해교류를 통한 민중의 평등을 주장한 사상가는 제자백가 중에서 오직 묵자밖에 없었습니다. 묵자는 겸해의 서로 아끼고 두루두루 사랑하자는 주장과 정해진 운명은 없기에 자기 운명은 자기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똑같은 주장은 당시 주나라의 근간인 종법제를 통한 신분 계급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론이며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묵자 주장이 백성위인을 인민주권설로 해석할 수 있는 바탕론이라 할 것입니다. 묵자는 원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자의 원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란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다. 또 묵자가 이르기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평등하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묵자 원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혼란한 까닭은 서로 동등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서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춘추 전국 시대에 무슨 민주론인가 하고 의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뛰어난 서양 철학자인 로버트 달은 그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언제라도 민주주의는 독립적으로 출현하며 또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로버트 다르 견해에 따르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민주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위인이 인민주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저에는 인민의 삶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주체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묵자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과 노동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적이며 평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묵자의 천하무인과 백성위인을 통해 그 철학이 민주성을 내포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제3강에서는 묵자가 운명론을 부정하고 운명은 없다. 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각자 재능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인재가 생긴다면 그 인재를 등용하는 인재 등용의 민주성, 평등성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